수십 년 동안 불의 흐름을 연구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도네요. 기술은 아주 대단해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서는 독보적이 됐었지. 기술에 대해서는 좀 고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기술을 개발하신 분인가 봅니다. 예. 어떤 이들은 그를 불의 신이라 추앙하기도 했는데요. 불의 신. 불의 신. 불이라는 걸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진 자가 만지는 것이고 회장님 볼 때마다 불의 신 이러면서 엄청 우리 불의 신 회장님 오셨어요 하고. 그런데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기술이 정작 그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니 왜요? 도면이 조금이라도 수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거라. 아니겠지. 처음에는 아니겠지 생각을 했던 게 좀 많았어요. 너무 그걸 와가가는데 그걸 갖고 자기네들 거 아닌 것 같아 하면 돌려주는 게 맞겠지. 어허. 그리고 식당 주문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또 다른 기술. 출시하고 한 2년 정도 내에 바로 1위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하지만 거대 기업이 손을 내민 뒤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축제 분위기로 1000개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자료들을 다 전부 다 제공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누구한테 줬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25년도에 이제 하반기 때쯤에 갑자기 2가 또 출시를 합니다. 좀 놀랐던 거는 너무 유사한 제품을. 유사한 제품을 냈다고요? 사건이 터지면 이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포기하지 않았던 청춘의 꿈과 노력이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합니다 진짜. 큰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한 길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곳은 그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공장 같기도 하고요. 뭘 만드신 분일까요? 그 책상 서랍에서 나온 도면들인데 저희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이런 도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실제로 그리신 도면들이에요.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신 거군요. 발명가 느낌이 납니다. 노력의 흔적이 보이네요. 네. 꼬마 아이 때부터 제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앉혀놓고 기술 얘기하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정말로 연구만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이야. 그냥 맨날 공장에서 도면 그리시고 설비하시고. 일생을 연구에 바치신 분인가 봐요. 예. 결혼도 마다하고 연구에만 매달렸던 김지원 회장. 그는 1984년 물과 기름을 섞어 사용하는 유수난로를 발명했고 그 기술이 전국 발명대회 금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네. 어우. 이후 C사는 공기의 회전을 이용해 고온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연소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각로와 보일러, 화장로 등 다양한 열 처리 설비를 제작해왔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던 중 2007년 국내 최대의 주겸 제조 회사가 C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쪽에서는 몇십 년 동안 송진을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로 무조건 송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온도는 1500도 이상으로 올려달라. 매연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주겸은 총 9번 구워서 만들어지는데 그중 마지막 과정은 초고온이 필요한 공정이었습니다.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주겸 용융로 개발에 성공했고 마침내 납품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우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회장님을 도와서 주겸 용융로를 함께 제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제작해갖고 납품까지는 갔으니까 화물로 싣고 가고 들여내려갖고 안에 집어넣어갖고 그래가 물건 돌리는 것까지 다 보지. 주겸 회사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한데요. 한 대는 많이 하지요, 그거. 어디든가 뭐 억수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회장님 회면 깜빡 죽지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볼 때마다 불의 신 이러면서 엄청 우리 불의 신 회장님 오셨어요 하고 엄청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하셔서 저희도 약간 에게 납품한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항상 성장을 바래왔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겸 용융로 특허를 취득했네요. 아니 누가요? 2009년도에 납품을 하면서 도면을 제공했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한 7년 정도 지난 시기에 에서 갑자기 주겸 용융로 도면을 그대로 특허 출원을 했어요. 아이고. 그대로? 큰아버지 회사가 제공한 도면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는 겁니다. 발명자의 이름은 바로 주겸회사 대표였습니다. 아하. 도면이 뭐 조금이라도 수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거라 아니 얼마나 비슷하길래 저렇게 당황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기계 특허를 분석해온 전문가의 눈에는 두 도면이 어떻게 보일까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치수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제공한 도면과 특허의 도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주목한 건 두 회사가 지금까지 출원해온 특허들이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는 대부분의 특허들이 식품 쪽 관련된 특허이고 기계 장치에 대한 그렇군요. 특허는 요거 그러네요. 하나 이번에 관련된 그 특허 하나로만 확인이 됩니다. 주겸업체가 등록한 특허 19건 가운데 기계장치와 관련된 건 단 한 건뿐. 반면 C사의 경우 보유 특허 6건 모두 연소기술에 관한 것이라는데요. 그러네요. 다 네. 기계 장비네요. 예. 좀 의아해지는 부분은 기부 장치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이 있었다면 예전에도 그런 특허들이 조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러한 그 연구 개발이 계속돼야 될 것이어야 될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 과연 연구 개발 부서가 있었을까라는 그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허 출원 이후 주겸회사는 해당 기술이 자사의 독자 기술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는데요. 주겸 고온 용융로를 고안했다. 응용 기술을 개발해 경영 위기에 맞섰다. 명인으로도 지정되셨네요. 확인 결과 주겸회사는 특허 취득 1년 뒤 아.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매출 또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도 됐어요. 당시 C사가 특허를 내지 않은 이유는 특허를 내는 순간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영업 비밀이었던 만큼 당시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까지 명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면을 변경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라고 써 있네요. 예. 그러네요. 결국 C사는 2017년 주겸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어느 날 주겸회사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이리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방법 없이 빨리 의논하다 제가 안 드리십니다. 우리 그 사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지금도 쓰고 있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건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만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만지는 것이고 롤을 만들어줬다고 인정하네요. 그니까요. 하지만 정작 소송에서는 자신들의 독자 기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심은 특허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겸회사가 아닌 C사가 정당한 특허권자라며 특허권 이전을 명령했는데요. 소송 6년 만에 얻은 성과였습니다. 예. 2심 판결에서는 정확하게 이 봉기가 순환하는 그 구성과 그리고 예열 구성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주셨고 그것들이 우리 도면에 잘 반영돼 있고 반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하는 이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든 김지원 회장은 정작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요?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다급히 저희가 와봤는데 안타깝게도 2심 판결이 나오기 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아유. 저에게 엄청 장문의 네, 카톡을 이건 남겨주셨어요. 큰아버지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큰아빠는 법은 잘 모르지만 상장하기 직전에 용인 공장으로 나를 찾아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고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다.
상장 전후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네요. 회장님 왜 그렇게 충격 받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작진은 해당 주겸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특허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면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진은 있었나요? 용융로를 연구하는 게 지켜보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다 준 거고 그게 팩트입니다. 그 기술을 저희는 이제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에 다 있었던 거를 구현을 해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그 2심 판결은 어쨌든 글로벌 이전하라는 맞습니다. 판결을 받았죠. 제조 위탁을 하면서 자금을 다 줬는데 준 사람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런 계약을 할 리가 있습니까? 이걸 사용하시고 나중에 도면과 다시 반환해달라는 내용들이 또 계약서에 있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거는 그건 인정합니다. 계약서 검토를 제대로 못한 거. 이렇게 찾아가서 죄송하다 사과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출항에 대해서는 그래 말 안 하고 한 건 그래 잘못했을 수도 있어 라고 이제 먼저 머리를 숙인 거고 그러나 이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너희한테 알려줬어야 될 것 같은데 못 알려준 건 잘못했다. 이 주경업체의 입장은 C사는 제조 납품 업체였을 뿐 주겸 용융로 핵심 기술과 특허의 실질적 권리는 자사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2심 판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겸 회사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3년째 대법원 상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소 후 9년이 넘도록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네요. 아유, 중소기업 입장에선 너무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사실 이 기술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으면은 당연히 얘네 입장에선 기술 탈취를 하는 게 좋을 텐데 뭐 중소기업은 다 기술 탈취 뺏기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큰 기업들은 그거 가지고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참 씁쓸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길만 바라보며 만든 기술이 다른 기업의 특허 출원으로 인해 결국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결코 한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춘의 부품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든 한 젊은 기업가.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요즘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블릿 주문 시스템. 직원을 부르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가능한 시대가 열렸는데요. 네, 저거 너무 편합니다. 대부분 가게에서 저런 거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편리합니다. 네. 20대 때 요식업에 뛰어들었던 권 대표. 그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불편함과 테이블 메뉴판의 필요성을 느끼며 2019년 창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토탈 약 500억 조금 안 되게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오, 많이 받았네요. 그 투자 받은 전액 거의 대다수를 이 기술에 거의 다 투자를 했었고요. 35만 대 이상 그리고 매달 5천만 명 가까이 사용하는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트래픽이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이제 UI UX 여러 가지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셨네요. 성장을 이어가던 2022년 국내 대기업 한 곳으로부터 사업 협력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기대감을 안고 수차례 사업 미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한 10여 차례 정도를 미팅을 꾸준하게 했었었고요. 저희와의 이제 직접적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이제 저희한테 계속 구두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정말 디테일한 것들까지도 다 질문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제 진출할 수 있는지조차도 점검을 했었는데 T사 측 주장에 따르면 양측은 함께 서비스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사업 전략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직전 대기업 측은 갑자기 논의를 종료했고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체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야, 3달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우리를 만나서 데이터들을 다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 벌써 다른 회사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T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죠? 그 직접 대기업 본사로 가서 미팅을 했기 때문에 보안 절차 때문에 전자기기를 일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뭐 녹음, 녹취, 녹화 아무것도 없었고 당시 사람들의 기억하는 것과 그 메모지 정도뿐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대기업 측에서 다시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다시요? 이번에는 회사 인수를 제안했다는데요. 그때도 제가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사옥 초대를 하고 그때 부사장님께서는 기술적 우위를 계속 저희한테 칭찬을 여러 가지 하면서 본인은 여태까지 상생기업 이제 협력사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계속 어필을 하면서 만약 인수를 하게 되면 상호를 빼고 다른 상호를 써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정말 그런 디테일함까지도 저희한테 헤어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T사는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어진 실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요청받은 실사 자료가 그 통상적인 다른 M&A 실사 리스트라고 비교를 했을 때보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방대하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재무제표나 계약서 샘플을 넘어서 대단히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영업 프로세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정책, 고객 유지 및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리텐션 비율 등 고객 데이터 전반이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한 재무나 회계 자료뿐만 아니라 오래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까지 폭넓게 제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사 과정 뒤에 대기업은 다시 한번 자문사를 통해 종료를 통보해봤다고 합니다. 또요? 이제 하반기 때쯤에 갑자기 또 2가 또 출시를 합니다. 아하. 그때 저희가 좀 놀랐던 거는 너무 유사한 제품을 저희가 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T사는 자신들의 핵심 자산이 대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장을 차려야 되는데 이 매장이 얼마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재방문이 얼마나 올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가 실패를 하겠습니까? 그 말은 그 정도의 데이터는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얻어야 되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대한 비용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아온 데이터를 대기업은 손쉽게 확보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유사한 제품이 딱 눈에 띄게 나왔다면 최근에는 그 제품이 좀 업데이트되거나 외형이 다른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무형 자산을 우리가 이제 침해를 주장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되게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해서 판사님을 설득하거나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주관적이다. T사의 주장에 대해 대기업 측은 어떤 입장일까? 기업은 서면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궁금합니다. 2022년 사업협력 논의 당시에는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공유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또 2025년 M&A 논의 과정에서도 외부 자문사를 중심으로 제한된 정보만 검토했을 뿐 핵심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어 자사 제품 출시 과정에서 총 4개의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T사 역시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사업 협력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핵심 사업 정보를 제공했다는 T사. 하지만 대기업 측은 핵심 정보는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증거는 상대방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기업은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을 했다는 것까지도 입증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정보를 너한테 이렇게 줬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 별거 아니던데? 근데 별거 아니었으면 사실상 본인들이 우리랑 접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상대 기업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활용했는지를 피해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예. 그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형 증거 게시 제도입니다. K 디스커버리요? 네,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의 공장이나 사무실에 출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신설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법원 관계자 입회하에 분쟁과 관련한 자료를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당사자 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 기업 혼자 증거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 확보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아우, 잘 됐네요.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기술 탈취의 신문고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술 유출이나 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어느 부처에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기술 탈취 신문고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어느 부처, 어느 법률에 해당되는지를 모르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률과 소관하는 부처를 연결시켜드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의 시간이고 직원들의 삶이며 어쩌면 생존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기술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기술 탈취에는 특허 부분뿐만 아니라 영업 노하우, 아이디어와 같이 무형의 자산도 포함되는 거라서 우리가 멀게만 느낄 일들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증거 개시 조서가 더욱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술을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꼭 자리 잡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꿈과 인생이 담긴 아이디어와 기술은 반드시 지켜지고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실화탐사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주목할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